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메시지를 본 순간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재현의 친동생인 김성희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 만나자라는 평범해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역을 위로 올려보기 시작했어요. 김성희는 미숙의 친동생이자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습니다. 미숙보다 5살 어린 성희는 결혼 후에도 언니인 미숙을 많이 따랐고 형부인 재영과도 친하게 지내왔어요. 그런 성희가 재영과 이상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형부와 동서 간의 대화로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안부 인사와 가족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죠. 언니 요즘 어때? 미숙이는 잘 지내고 있어. 같은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숙은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빈도가 생각보다 훨씬 잦았고 만나는 시간도 대부분 평일 낮 시간이었어요. 오빠, 어제는 정말 좋았어.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라는 성희의 메시지를 본 순간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어지는 재현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그래. 집에서는 숨이 막히는데 성희와 있을 때만 편안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숙은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 남편과 친동생의 불륜을 목격하다니 이제 미숙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하고 통쾌한 복수극을 꾸밀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사연이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정미숙은 늘 그래왔듯이 남편 김재현을 위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부엌 창문을 살짝 흐려놓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숙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그 김처럼 흐릿하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렸어요. 미숙이 거실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는 건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재현은 이미 신문을 펼쳐들고 뉴스에 빠져 있었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진 재현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미숙은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재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미숙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여주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미숙이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생일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재현은 점점 차가워졌고 집에서는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침 먹어요. 큰딸이 재현을 부르자 그제야 재현은 신문을 접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은 식탁이지만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숙만이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과 씨름하고 있었죠. 대화는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 문제 정도로 줄어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 애들 학원비 내야 해요라고 미숙이 말하면 알았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예전에는 요즘 힘들지 않아?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재현이 회사로 떠난 후 미숙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집안을 정리하는 반복적인 일상.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미숙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감에 시달렸어요. 젊었을 때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미숙은 종종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저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숙에게는 그런 순수한 기쁨이나 설렘 같은 감정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마치 색깔이 바래진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짧은 인사 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재현은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고 미숙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안일을 마저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찬 더 드릴까요? 어땠어? 이런 식의 짧은 주고받음만 있을 뿐이었어요. 미숙은 가끔 재현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 했지만 재현은 대충 듣는 척만 할 뿐 진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지만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등을 돌리고 잠들곤 했어요. 미숙은 가끔 재현의 등을 바라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아졌습니다. 재현의 숨소리를 들으며 옆에 있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어느 날 밤 미숙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 놓인 재현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스쳤어요.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숙은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회사 동료나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일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 순간이 미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조용하고 평범했던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메시지를 본 순간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재현의 친동생인 김성희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 만나자라는 평범해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역을 위로 올려보기 시작했어요. 김성희는 미숙의 친동생이자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습니다. 미숙보다 5살 어린 성희는 결혼 후에도 언니인 미숙을 많이 따랐고 형부인 재영과도 친하게 지내왔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함께 있었고 미숙은 성희가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지 않을까 늘 걱정해 왔습니다. 그런 성희가 재영과 이상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형부와 동서 간의 대화로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안부 인사와 가족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죠. 언니 요즘 어때? 미숙이는 잘 지내고 있어. 같은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숙은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빈도가 생각보다 훨씬 잦았고 만나는 시간도 대부분 평일 낮 시간이었어요. 오빠, 어제는 정말 좋았어.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라는 성희의 메시지를 본 순간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어지는 재현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그래. 집에서는 숨이 막히는데 성희와 있을 때만 편안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숙은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서 발견한 메시지들은 미숙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해라는 성희의 메시지에 재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
미안하지만 이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어라고 답했던 겁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숙은 중얼거리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희는 미숙에게도 친근한 동생이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미숙네 집에 자주 놀러 왔고 미숙 역시 성희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습니다. 성희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외로워할 때면 집에 불러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함께 했고 미숙은 성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번 소개팅도 주선해줬습니다.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의 대화 내역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숙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재현이 갑자기 늦은 시간에 외출한다거나 성희와 단둘이 만나는 일이 많아진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작년 미숙의 생일날 재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했던 그날도 성희와 만났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미숙은 중얼거리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재현이 자신에게 보인 차가운 태도, 무관심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재현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필 자신의 친동생인 성희에게 말입니다. 미숙은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토를 했어요.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 같은 메스꺼움과 함께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가장 최근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부, 언니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 조심해야 해라는 성희의 메시지와 함께 걱정하지 마. 미숙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집에서는 항상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라는 재현의 답장이 있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았어요. 재현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왜 안 자고 여기 앉아 있어? 라고 물었지만 미숙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라고 겨우 대답하며 미숙은 재현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재현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침실로 향했고 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미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복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희와 재현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이 미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미숙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과 성희의 메시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미숙을 괴롭혔어요. 아침에 재현의 아침밥을 차려주면서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으며 밥을 먹었고 미숙은 그런 재현을 바라보며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미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했어요. 재현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휴대폰을 봤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첫 번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면 큰어머니 생신이라 친척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성희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고 재현도 함께 갈 예정이었습니다. 미숙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소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행동들이나 눈빛, 대화 방식 등을 유심히 관찰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큰어머니 생신 모임 있는 거 기억하죠? 미숙이 재현에게 물어보자 재현은 잠시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맞다. 성희도 오겠지? 재현이 성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며 미숙은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 모임에서 성희에 대해 특별히 묻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모임 당일 미숙은 일찍 큰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성희는 미숙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성희가 밝게 인사했지만 미숙은 성희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현이 도착했을 때 미숙은 두 사람의 반응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성희는 재현을 보자마자 살짝 얼굴이 붉어졌고 재현 역시 성희에게 평소보다 더 친근한 미소를 보냈어요. 성희야, 왔구나라고 말하는 재현의 목소리에는 미숙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식사 시간 동안 미숙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재현과 성희는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지만 은밀하게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미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성희가 김치를 집으려 할 때 재현이 먼저 성희의 그릇에 김치를 담아주는 모습, 재현이 말할 때 성희가 유독 집중해서 듣는 모습 등 모든 것이 평범한 형부와 동서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큰어머니가 성희에게 물어보자 성희는 잠시 재현을 힐끗 쳐다본 후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형부랑 언니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재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미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뜬 사이 미숙은 복도에서 재현과 성희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심해야 해. 미숙이가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라는 성희의 목소리와 괜찮아. 원래 미숙이는 눈치가 없어라는 재현의 대답을 들은 순간 미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숙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재현과 성희는 정말로 불륜 관계였고 그것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였습니다. 미숙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온 미숙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성희가 재현에게 물을 따라주는 모습, 재현이 성희의 어깨를 스치듯 건드리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웃을 때의 친밀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미숙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제 미숙의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순진하고 어수룩한 표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재현과 성희는 각자 다른 핑계를 대며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현은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성희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날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큰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돌아온 후 미숙의 의심은 이제 완전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재영과 성희의 관계가 단순한 형부와 동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미숙은 이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싶었어요. 미숙은 오랜 친구인 박순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미숙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도 가끔 만나서 수다를 떨곤 하는 사이였어요. 무엇보다 순자는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숙이 전화를 걸자 순자는 미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내 동생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서 그래. 미숙의 말을 들은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이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순자는 미숙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재영과 성희가 만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파악해서 미숙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성희와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희의 일정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성희야, 요즘 뭐 하며 지내니? 혹시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영화나 보러 갈까? 며칠 후 순자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수가 성희가 내일 오후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서.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미숙은 순자의 말을 듣고 재현의 일정을 확인해 봤어요. 재현도 내일 오후에 외근이 있다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재현에게 일부러 물어봤어요. 여보, 내일 외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재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강남 쪽 거래처에 가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재현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현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특유의 습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미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숙은 순자와 함께 재현과 성희가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성희에게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파악하는 동안 미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성희야, 나 지금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혹시 근처에 있으면 잠깐 만날까? 순자의 전화에 성희는 언니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미숙과 순자는 카페 앞에서 재현과 성희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미숙은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어요. 저것 봐, 미숙아. 정말 그런 사이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영과 성희는 카페로 들어갔고 미숙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에는 집에서 미숙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미숙은 순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미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미숙은 아직 확실한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재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외근 잘 다녀오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재현은 응, 별일 없었어라고 간단히 대답했지만 미숙은 재현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재현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아마 성희의 향수 냄새일 거라고 생각하니 미숙은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숙은 성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성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오랜만에 언니랑 밥 한번 먹자. 성희는 평소와 다르게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언니,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언니가 밥 먹자고 하면 언제든 시간을 냈던 성희의 변한 태도에서 미숙은 성희 역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재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재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미숙은 침실에서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미숙의 진지한 표정을 본 재현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성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당신과 성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미숙의 질문에 재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던 재현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침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미숙은 재현의 반응을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현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 그리고 들킨 사람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말이야? 재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휴대폰 메시지도 받고 오늘 오후에 성희랑 만나는 것도 봤어요. 미숙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재현도 느꼈을 겁니다. 재현은 수건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재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재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재현의 태도에서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잘못했다는 사과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미숙아. 재현이 중얼거렸지만 미숙에게는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인가요? 재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미숙은 그런 재현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그때 재현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와 결혼한 게 후회돼. 재현의 말에 미숙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생각해?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는 성희와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재현의 말은 미숙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재현을 위해 살아왔는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 성희는 내 동생이니까. 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희와 대화하는 게 편해졌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 성희는 나를 이해해줘. 너는 항상 집안일과 아이들 생각만 하잖아. 재현의 변명을 들으며 미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재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소리였지만 잠시 후 현관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성희의 것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계세요? 잠깐 들를게요. 성희가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아마 재현에게서 상황을 들었거나 아니면 미리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미숙과 재현은 서로를 바라봤고 재현은 급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성희가 왜 이 시간에? 재현이 중얼거렸지만 미숙은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희가 지금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숙은 거실로 나가서 성희를 맞았습니다. 성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성희가 밝게 인사했지만 미숙은 성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결심을 한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재현이 거실로 나오자 성희와 재현은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고 갔다는 것을 느꼈어요. 성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재현이 어색하게 물어봤지만 성희는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성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경어체가 아니라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은 형부와 제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성희의 고백에 미숙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접 들으니 더욱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언니였어요. 성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언니를 정말 좋아했고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형부도 불행해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됐어요. 미숙은 성희의 말을 들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 그리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저희도 이런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관계예요. 성희의 말에 미숙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미숙은 그 순간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성희의 고백을 들은 후 미숙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이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숙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재현은 그날 이후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거나 출장이 있다는 핑계를 댔지만 미숙은 재현이 성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재현도 더 이상 미숙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굳이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절망 속에서 내면의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재영과 성희가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배신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복수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미숙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미숙은 먼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재영과 성희의 불륜을 공론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족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로 미숙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의 휴대폰에서 찍은 메시지 사진들, 순자와 함께 찍은 두 사람의 사진, 그리고 재현이 거짓말했던 날들의 기록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미숙은 작은 노트에 날짜와 시간, 상황을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증거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미숙은 재영과 성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의 회사 동료들, 성희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재현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직장에서의 명예와 체면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성희 역시 그동안 순수한 처녀인 척 행동해왔는데 그 가면을 벗겨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미숙은 재현의 회사 후배인 김 과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 과장은 예전부터 미숙과 재현을 좋게 봐왔던 사람이었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재현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김 과장은 미숙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라며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김 과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숙은 재현의 불륜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증거 사진들도 보여주며 재현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김 과장은 충격을 받으며 정말 믿을 수 없네요. 부장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미숙은 김 과장에게 회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성희 쪽으로도 미숙의 복수 계획이 향했습니다. 성희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 그리고 성희와 친한 친구들에게도 차례로 연락을 했어요. 제 동생이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가족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성희의 사회적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또한 재현과 성희를 한자리에 불러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밝혀내고 이제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다고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미숙은 그동안 재현과 성희가 불륜을 이어온 모든 흔적을 철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나는 장소, 시간,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까지 모든 것이 미숙의 손안에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드러낼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재현과 성희 주변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의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재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성희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조금씩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숙에게는 더 큰 계획이 남아 있었어요.
미숙의 복수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며 불편해했고 성희 역시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어색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했어요. 재현과 성희를 직접 대면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미숙은 재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집에 와요. 성희도 함께 오라고 하세요.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재현은 미숙의 메시지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할 수도 없었어요. 재현은 성희에게 연락해서 미숙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특별히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숙은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았던 아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7시 정각에 재현이 집에 도착했고 곧이어 성희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왔지만 현관에서 마주치자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재현과 성희는 미숙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담긴 파일이었어요. 너희 둘이 했던 모든 일, 지금 여기에서 끝내겠다. 미숙이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재현과 성희는 미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당황했어요. 평소 온순했던 미숙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첫 번째 증거를 꺼내 보였습니다. 재현의 휴대폰에서 찍은 메시지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죠? 당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의 애정 표현과 만남 약속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성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미숙은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재현과 성희의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재현 씨는 회사 외근이라고 했고 성희는 친구 만난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미숙이 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아요? 내 인생의 전부를 이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어요? 미숙은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해온 노트였어요. 이건 당신들이 만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거짓말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무려 2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노트에는 미숙의 꼼꼼한 필체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현과 성희는 미숙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공식 문서로 만들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에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현 씨 회사와 성희 직장에도 이미 알렸고 친척들에게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에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재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인가요? 성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용서는 없어요.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미숙은 마지막 준비물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재현의 재산 분할 요구서였어요. 재현 씨, 이혼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거예요. 성희, 당신은 이제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재현과 성희는 미숙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미숙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두 사람을 더 이상 가슴속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친 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복수의 마지막 장면을 마친 후 미숙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복수를 해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재영과 성희가 집을 떠난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미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재현은 정말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도 없었고 미숙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도 없었어요. 회사에서의 소문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재현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성희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미숙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결과를 마주한 후 미숙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컸어요. 30년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자신이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지난 몇 달이 끝나고 나니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느 날 미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느라 야위어진 얼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눈빛을 보며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미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미숙은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요리,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독서 모임,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까지. 처음에는 혼자 하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미숙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미숙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서 미숙은 자신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미숙은 우연히 재현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재현은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고 미숙을 보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상하게도 미숙은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복수가 끝나니 정말로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거나 참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 말이에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벽에는 좋아하는 그림을 걸고 책장에는 읽고 싶었던 책들을 가득 채웠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숙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미숙보다 몇 살 위였지만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인생의 후반부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라는 박 선생님의 말이 미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숙은 때로는 성희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기 때문에 미움과 동시에 그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의 복수는 결국 자신을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억눌렸던 감정들을 모두 해소했고 이제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미숙은 혼자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나들이를 간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미숙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은 이제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영과 성희의 배신도 그로 인한 아픔도 모두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